6살 민준이의 손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손가락이 미끄러져 나갔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영원히 변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이 진짜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죽은 자들이 그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민준이는 깨달았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바로 그것이었다. 움직이는 그림자,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그리고 복수를 갈구하는 영혼들. 민준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들을 무시하고 미쳐가거나 아니면 어머니처럼 파괴당할 위험을 감수하며 그들을 도와주거나.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악의적인 존재가 이제 민준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음과 함께 걸어야 한다. 과연 민준이는 어머니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6살 민준이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가락을 꽉 쥐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밝았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각각의 호흡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들렸고 그 소리는 민준이의 어린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목구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막혀있는 것 같았다.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는 그 눈빛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작별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병실 밖에서는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사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섞인 절망감은 벽을 통과해서도 느껴졌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소독약 냄새와 어머니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민준이의 코를 찔렀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다. 민준이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다. 민준이는 귀를 어머니의 입 가까이 가져갔다. 어머니의 숨결은 차갑고 가늘었다. 민준아,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각 단어 사이의 긴 침묵이 민준이의 심장을 조였다.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고 이번에는 다시 뜨지 않았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단조로운 음으로 변했다. 그 소리는 민준이의 귀에서 영원히 울릴 것 같았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다. 민준이는 누군가에 의해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그의 맨발에 닿았다. 언제 신발을 벗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아버지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 박동이 민준이의 귀에 크게 들렸다. 너무 빠르고 불규칙했다. 아빠, 엄마는? 민준이가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를 더 세게 껴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턱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물방울이 민준이의 목덜미를 적셨다. 그날 이후 민준이의 세상은 변했다. 집은 같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어머니의 빈 의자,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장,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요리했던 냄비가 아직도 부엌에 있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준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저 멀리 있었고 민준이가 달려가도 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매번 깨어날 때마다 민준이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민준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눈빛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6살 아이의 눈에는 있어서는 안 될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선생님들은 민준이에게 특별히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는 그 동정이 싫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문을 열고 싶었지만 손이 문손잡이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아버지도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민준이보다 더 아플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6살이었고 자신의 아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민준이는 7살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아팠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계속 생각했다.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준이는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준이는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다. 아버지도 모르게 혼자서 작은 손으로 눈을 치우며 묘비 앞에 앉았다.
차가운 대리석에 손을 얹었을 때 이상한 감각이 민준이를 휩쌌다. 따뜻함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따뜻함.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는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민준아.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환청이 아니었다. 민준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엄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민준이는 어머니의 향기를 맡았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실제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슬플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갔다. 민준이가 무서워할 때마다 어디선가 은은한 빛이 나타났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어머니가 정말로 함께 있다는 것을. 다만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이 깨달음과 함께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왜? 왜 어머니는 떠났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은 축복인가? 아니면 민준이는 10살이 되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4년이 흘렀지만 그 이상한 현상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자신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해가 그의 등 뒤에 있었는데도 그림자는 때때로 앞쪽을 가리켰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자 민준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황급히 사진첩을 덮었다. 하지만 늦었다. 민준이는 이미 봤다. 사진 속 어머니의 뒤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마치 후광처럼 보이는 그것은 분명 사진 오류가 아니었다. 아빠, 저게 뭐야? 민준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라는 것도. 민준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각 단어마다 고통이 묻어났다.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민준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다시 사진첩을 펼쳤다.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어머니의 사진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어머니 주변으로 이상한 빛의 흔적이 보였다. 네 엄마는.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너도 이미 느끼고 있을 거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셔츠깃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영매였어. 죽은 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능력은 유전되는 거야. 민준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매? 죽은 자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이상한 따뜻함, 움직이는 그림자,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럼 엄마는 진짜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엄마는 진짜로 떠났어. 하지만 네가 느끼는 그 존재들은. 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영혼들이야. 민준이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다. 다른 영혼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모든 것들은 낯선 죽은 자들이었다는 말인가?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민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4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미쳐가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너무 어렸어. 그리고 나는 네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이 저주 같은 능력 없이. 저주. 그 단어가 민준이의 가슴을 찔렀다. 능력이 아니라 저주. 아버지는 이것을 선물이 아닌 재앙으로 보고 있었다. 엄마는 이 능력 때문에 죽은 거야. 민준이가 물었다. 아버지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민준이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는 이 능력 때문에 고통받았고 결국 그것이 어머니를 죽였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형체 없는 그림자들. 그들은 속삭였다. 민준이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아니, 사실은 항상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무시하려고 했을 뿐. 도와줘. 한 목소리가 말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젊고 슬펐다. 찾아줘. 또 다른 목소리. 남자였다. 분노에 차 있었다. 복수해줘. 세 번째 목소리. 이건 아이였다.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에. 민준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목소리들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많아졌다. 수십 수백 개의 목소리들이 민준이를 향해 쏟아졌다. 각각이 무언가를 원했다. 도움을, 복수를, 평화를. 그만! 민준이가 소리쳤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목소리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능력을 없앨 방법은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네 엄마도 평생 그것을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어.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네 엄마는 말했어. 이 능력을 거부하면 더 강해진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받아들이라. 어떻게? 민준이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능력을 통해 민준이는 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민준이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10살 소년에게 그것은 희망처럼 보였다. 치명적이고 아름답고 거부할 수 없는 희망. 민준이는 12살이 되었고 능력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죽은 자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들은 벽 사이에서, 교실 구석에서, 심지어 다른 학생들의 뒤에서 민준이를 지켜봤다. 민준이는 그들을 무시하려 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집요해졌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 시험이 다음 주였고 민준이는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책의 글자들이 흐려 보였다. 눈앞에서 무언가가 계속 움직였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를 봤다. 소년이었다.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옷차림이 이상했다. 낡고 젖어 있었다. 물이 소년의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졌고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은 마른 상태였다. 민준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이전까지는 형체 없는 그림자나 목소리만 느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소년은 명확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년의 피부는 파랗고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감정도 생명도 없었다. 도와줘. 소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울먹거리고 절망적이었다. 민준이는 뒤로 물러났다.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도서관의 사서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봤다. 괜찮니? 사서가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소년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사서 바로 옆에. 하지만 사서는 그를 보지 못했다. 오직 민준이만 볼 수 있었다. 찾아줘. 제발. 소년이 다시 말했다. 그의 손이 민준이를 향해 뻗어졌다. 손가락은 주름지고 퉁퉁 불어 있었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시체처럼.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뛰쳐나갔다. 복도를, 계단을, 학교 밖으로. 숨이 차올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학교 뒤편의 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다. 무릎을 꿇고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나온 건 없었다. 위가 비어 있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민준이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민준이는 들었다. 여러 목소리들을. 수백 수천 개의 목소리들이 민준이를 부르고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를 원했다. 도움을, 정의를, 마감을. 그날 밤 민준이는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아버지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버지는 많이 늙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애를 봤어. 죽은 애를.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았어. 그 애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엉험했어.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네 엄마도 처음 그런 걸 본 게 내 나이 때였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때부터 엄마의 인생이 바뀌었지. 영혼들이 엄마를 따라다녔어. 밤낮 없이. 엄마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민준이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다.
엄마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 너처럼.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 영혼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됐어. 엄마를 해치려 했지.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그들을 도와주기로. 도와줬어? 어떻게? 민준이가 물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찾아주는 거야. 잃어버린 것들을, 진실을, 정의를. 그렇게 하면 영혼들은 평화를 찾고 떠나. 아버지가 민준이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민준아, 이건 위험한 일이야. 네 엄마는 그 일 때문에 죽었어. 민준이가 아버지의 말을 끝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은 더 강해져. 결국엔 널 미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민준이는 결심했다. 소년을 도와주기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소년을 생각했다. 그의 얼굴을, 그의 목소리를, 그의 절망을. 나, 널 도와주고 싶어. 민준이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뭘 찾아야 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민준이의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강이 보였다. 낡은 다리. 그리고 물속으로 떨어지는 무언가. 자세히 보니 자전거였다. 빨간색 자전거. 소년이 그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졌다. 소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민준이는 눈을 떴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소년이 어디서 죽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그의 몸이 어디 있는지. 다음 날 민준이는 그 강을 찾아갔다. 아버지 몰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걸어서. 강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낡은 다리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무너진 부분은 수리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다리 아래를 봤다. 물은 탁하고 깊어 보였다. 여기야? 민준이가 물었다. 소년이 나타났다. 여전히 젖어있고 여전히 파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을 가리켰다. 민준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죽은 소년의 영혼이 알려줬다고.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비를 눌렀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강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물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경찰이 왔고 잠수부들이 강을 수색했다. 그리고 찾았다. 소년의 시신을. 빨간 자전거와 함께. 그날 민준이는 처음으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봤다. 소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그 순간 민준이는 느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 민준이는 15살이 되었고 지난 3년 동안 수십 명의 영혼을 도왔다. 각각의 사건은 민준이의 영혼에 흔적을 남겼다. 살인 피해자, 자살한 10대, 사고로 죽은 아이들. 그들의 고통은 민준이의 것이 되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다. 비명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민준이는 더 이상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학교에서 민준이는 유령처럼 지냈다. 친구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 주변에 죽은 자들이 보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는 형제자매. 민준이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누가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누가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어느 날 새로운 영혼이 나타났다. 여자였다. 20대 중반쯤 보였고 얼굴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왼쪽 눈이 없었고 턱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피가 그녀의 하얀 드레스를 붉게 물들였다. 민준이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녀가 칠판 옆에 나타났다. 선생님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복수해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개자식을 찾아서 죽여줘. 민준이는 침을 삼켰다. 이전의 영혼들은 도움을 요청했다. 진실을, 정의를, 평화를.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살인을. 안 돼.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민준이의 팔을 잡았다. 얼음장 같았다. 민준이의 피부에 서리가 생기는 것이 보였다. 넌 날 도와줘야 해. 그녀가 속삭였다. 안 그러면 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밤낮으로 널 따라다닐 거야. 네가 미칠 때까지. 민준이는 공포를 느꼈다. 이전의 영혼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이 여자에게 있었다. 악에, 순수한 악에.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민준이를 그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칸막이 안에서 구토했다. 위산이 목구멍을 태웠다. 손은 변기를 붙잡고 떨렸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민준이가 울먹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 있었다. 칸막이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었다. 인내심 있게, 잔인하게. 그날 밤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여자에 대해서, 그녀의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민준이가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컵을 들려다 떨어뜨렸다. 유리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럴 줄 알았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네 엄마도 같은 일을 겪었어. 복수를 원하는 영혼. 그들은 가장 위험해. 어떻게 했어? 엄마는? 민준이가 물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엄마는? 거절했어. 그 영혼을 돕지 않았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영혼은 엄마를 떠나지 않았어. 몇 년 동안 엄마를 괴롭혔어. 밤낮으로. 결국엔 엄마를 죽였어. 민준이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영혼은 엄마의 정신을 망가뜨렸어. 환각을 보게 했고 악몽을 꾸게 했어. 엄마는 점점 약해졌고, 그리고 그날 엄마는 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이는 이해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병 때문만이 아니었다. 영혼 때문이었다. 복수를 원하는 악의적인 영혼이 어머니를 서서히 죽였던 것이다. 그럼 나도, 민준이가 말했다. 그 여자가 날 죽일 거야? 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아니야. 난 널 지킬 거야. 어떻게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민준이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여자는 민준이를 떠나지 않았다. 학교에서, 집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그녀는 계속 속삭였다. 복수를, 살인을, 정의를.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민준이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보였다. 손상된 얼굴, 없어진 눈, 피로 물든 드레스. 그녀는 민준이의 침대 옆에 서서 지켜봤다. 기다렸다. 민준이가 무너지기를.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이는 한계에 다다랐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체중이 빠졌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다. 손은 계속 떨렸고 집중력은 사라졌다. 학교에서 민준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좋아. 민준이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여자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다. 차갑고 잔인했다. 그날 밤 여자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 비전을 통해 그녀를 죽인 남자, 그가 사는 곳, 그가 하는 일. 남자는 평범해 보였다. 중년이었고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둠이 있었다. 여자를 죽였던 그 어둠. 민준이는 남자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칼이 있었다. 부엌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날은 달빛에 반짝였다. 민준이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민준이는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자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민준이를 찾아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안 돼, 민준아.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건 네가 아니야. 민준이는 아버지를 봤다. 눈물이 쏟아졌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깼다. 아빠, 민준이가 흐느꼈다. 난 못 참겠어. 그녀가 날 알아. 아버지가 민준이를 껴안았다. 알아. 아들.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야.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분노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봤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떠나. 내 아들한테서 떠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강했다. 넌 이미 한 사람을 파괴했어. 내 아내를. 내 아들까지 빼앗지는 못해. 여자는 웃었다. 히스테리컬하게. 난 떠나지 않아. 절대. 그녀가 말했다. 이 아이는 내 거야. 엄마처럼. 그 순간 민준이는 깨달았다. 이 여자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그녀가 바로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영혼이었다. 민준이의 세계가 무너졌다. 여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엄마처럼 이 여자가 어머니를 괴롭혔고
어머니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갔다. 민준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순수하고 불타는 분노. 네가 엄마를 죽였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낮았다. 위협적이었다. 15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어둡고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여자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죽였다고? 아니, 나는 그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야. 여자가 말했다. 내 엄마는 약했어. 너무 착했고 너무 순진했어.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대가를 치렀지. 민준이의 주먹이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분노만이 있었다. 그 분노는 민준이의 몸속을 타올랐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웠다. 힘이었다. 민준이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힘을.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민준이가 물었다. 복수? 정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거야? 여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상된 눈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난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난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이 어둠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민준이는 그 순간 이해했다. 여자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외로웠다.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나누고 싶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함께 고통받기를 원했다. 내 이름이 뭐야? 민준이가 물었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지은. 그녀가 속삭였다. 박지은, 지은씨. 민준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아버지가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다. 경고하는 손길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했어야 했던 것, 분노가 아닌 이해로 다가가는 것,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검은 눈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목으로 드레스로 스며들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겠어. 지은이 말하기 시작했다. 결혼하자고 했어. 나는 믿었어. 바보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 아내가, 아이들이. 나는 몰랐어.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슬픔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어. 떠나겠다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지은이 계속했다. 하지만 그는 날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 밤 그는 나를 차로 데리고 나갔어. 외진 곳으로.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손상된 부분을, 없어진 눈을. 그는 나를 때렸어. 계속 멈추지 않았어.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내 목을 졸랐어. 내가 숨을 멈출 때까지. 민준이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였다. 지은은 끔찍하게 죽었고 그녀의 살인자는 여전히 자유로웠다. 시신은 어디에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산속. 그가 나를 묻었어. 얕은 무덤에.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민준이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보였다. 민준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씨, 나는 당신을 도와줄게요. 민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살인이 아니라 정의로. 지은은 민준이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도와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해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다음 날 민준이는 경찰서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였다. 그들은 형사를 만났다. 중년의 남자였고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제발 확인해 보세요. 박지은이라는 여자를 찾아보세요. 3년 전에 실종됐을 거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이었다. 박지은, 맞네. 3년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 하지만 단서가 없었지. 형사가 민준이를 날카롭게 봤다. 어떻게 알았지? 민준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준비된 거짓말을 했다. 우연히 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무덤 같은 거. 혹시 몰라서 신고하려고요. 형사는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다. 확인해 볼 가치는 있었다. 일주일 후 뉴스가 나왔다. 박지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산속 얕은 무덤에서. 그리고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DNA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날 밤 지은이 민준이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온전했다. 손상도 피도 없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미소 짓고 있었다. 진짜 미소였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넌 내 엄마보다 강해. 그리고 더 현명해. 민준이는 눈물을 참았다. 엄마를 괴롭혀서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나는 너무 아팠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알아.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이제 가도 돼요. 평화롭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한 가지만 더. 지은이 말했다. 내 엄마. 그녀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민준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민준이를 안아줬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버지가 속삭였다. 민준이는 웃었다. 눈물과 함께. 그날 밤 민준이는 오랜만에 잘 잤다. 악몽도 속삭임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민준이는 어머니를 봤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자랑스러워하는 미소였다. 잘했어 민준아. 어머니가 말했다. 넌 나보다 훨씬 강해. 민준이는 깨어났다. 뺨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결심의 눈물이었다. 민준이는 이제 자신의 길을 알았다. 이 저주받은 능력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 어머니가 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 민준이는 18살이 되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였다. 지난 3년 동안 민준이는 수십 개의 사건을 해결했다. 경찰은 그를 익명의 제보자로만 알고 있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세상이 그의 능력을 안다면 어떻게 될지 알았다. 그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학교에서 민준이는 여전히 외톨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었다.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다른 학생들의 평범한 고민들이 민준이에게는 너무 사소해 보였다. 시험 걱정, 연애 고민, 대학 입시. 민준이는 죽음을 다루고 살인을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다. 그 무게는 그를 다른 세계에 있게 만들었다. 점심시간, 민준이는 옥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영혼들도 속삭임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 여기 누가 있었네.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다. 여학생이었다. 같은 반의 수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와 거의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사실 아무도 민준이와 많이 말하지 않았다. 혼자 있고 싶어. 민준이가 말했다. 퉁명스럽게. 하지만 수진은 떠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옆에 앉았다. 민준이는 짜증이 났지만 뭐라고 말할 에너지도 없었다. 너 이상해.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민준이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호기심이 있었다. 알아. 민준이가 대답했다. 그래서 다들 날 피하잖아. 나는 안 무서운데. 수진이 웃었다. 그냥 궁금해. 넌 항상 혼자 있고 항상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민준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알면 놀랄 것이다. 그냥 복잡해. 민준이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다들 뭔가 복잡한 게 있지.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거기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다. 민준이 옆에서.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날 이후 수지는 가끔 옥상에 와서 민준이 옆에 앉았다. 그들은 많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민준이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수진이 이상한 질문을 했다. 넌 유령을 믿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준이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봤다. 왜 그런 걸 물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 작년에.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가끔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아. 착각인 건 알아. 하지만 정말 실제 같아. 민준이는 수진 주위를 살펴봤다. 그리고 봤다. 노인 여성의 형체.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녀는 수진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의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민준이가 말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뭐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위험했다.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하지만 수진의 눈에 있는 슬픔을 봤을 때 민준이는 결심했다. 할머니가 내 오른쪽에 서 있어. 민준이가 말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셔. 그리고 네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을 봤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믿었다. 할머니, 수진이 울먹였다. 미안해요. 마지막에 못 뵈서 학교 때문에 병원에 못 갔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형체를 봤다. 할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듯이. 할머니가 말하고 있어. 민준이가 전했다. 괜찮다고. 네가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수지는 소리내어 울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위로하는 법을 잘 몰랐다. 하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고마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진짜로 볼 수 있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몰라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민준이가 거짓말했다. 완전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보여.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 수지는 놀라워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대신 더 궁금해했다. 그럼 넌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뉴스에서 본 것처럼? 수진이 물었다. 민준이는 놀랐다. 뭐? 익명의 제보자 이야기. 계속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수진이 설명했다. 그게 너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다. 수지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대단해. 그녀가 말했다. 무섭지 않아? 항상 무서워.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그들을 도와줘야 해. 수지는 민준이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넌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날 이후 민준이와 수지는 친구가 되었다. 민준이의 첫 번째 진짜 친구였다. 수지는 민준이의 비밀을 지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민준이가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줬다. 말도 판단도 없이. 어느 날 수진이 부탁을 했다. 내 친구 언니가 실종됐어. 6개월 전에.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도 못 찾았어. 혹시 넌 찾을 수 있을까? 민준이는 망설였다. 이것은 위험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직접 부탁하는 것. 하지만 수진의 눈을 봤을 때 거절할 수 없었다. 해볼게. 민준이가 말했다. 약속은 못해.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수진은 민준이를 껴안았다. 민준이는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날 밤 민준이는 실종된 소녀를 생각하며 명상했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19살, 대학생. 어느 날 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이는 그녀의 사진을 받아 밝게 웃는 얼굴이었다. 서연 씨, 민준이가 속삭였다. 어디 있어요? 나를 찾아와 줘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는 느꼈다. 차가운 기운, 슬픔, 그리고 분노. 방 안의 온도가 떨어졌다. 민준이의 숨이 하얗게 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서연이었다. 하지만 끔찍한 상태였다. 목에 멍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도와줘. 서연이 울었다. 제발 날 찾아줘. 민준이의 가슴이 조여왔다.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비극.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친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찾을게. 민준이가 약속했다. 꼭 찾을게.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두운 창고, 강가 근처, 그리고 남자의 얼굴. 민준이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창에. 이제 민준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민준이는 서연이 보여준 비전을 바탕으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강가 근처에 버려진 창고. 도시에는 그런 곳이 많았다. 하지만 서연의 영혼이 보여준 세부 사항들이 있었다. 빨간 벽돌, 깨진 유리창, 그리고 특이한 낙서. 민준이는 인터넷을 뒤지고 지도를 살펴보고 가능한 모든 장소를 리스트로 만들었다. 수지는 매일 민준이에게 물었다. 뭔가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친구의 언니였다. 수진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민준이는 매번 고개를 저어야 했고 그때마다 수진의 눈에서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봤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이는 세 곳의 창고를 직접 찾아갔다. 모두 비슷했지만 서연이 보여준 것과는 달랐다. 민준이는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혹시 서연의 비전이 불완전한 것은 아닐까? 밤마다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형체가 흐려지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약해지는 것 같았다. 서둘러 줘. 서연이 속삭였다.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물었다. 무슨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울 뿐이었다. 검은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셨다. 열흘째 되는 날, 민준이는 네 번째 창고를 찾았다. 도시 외곽, 오래된 공장지대 근처였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했다. 민준이는 학교를 조퇴했다. 수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거절했다. 위험할 수 있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곳이었다. 빨간 벽돌, 깨진 유리창, 그리고 벽에 있는 낙서. 모든 것이 일치했다. 민준이는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차가운 기운, 죽음의 냄새. 민준이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준이의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다. 바닥에는 낡은 상자들과 부서진 기계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연 씨, 민준이가 속삭였다. 여기야? 네가 보여준 곳이 여기야? 대답 대신 민준이는 느꼈다. 강한 기운이 창고 뒤편에서 나오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심장 박동이 귀에서 울렸다. 손에 땀이 났다. 창고 뒤편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민준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봤다.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담요들. 그 아래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이는 알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치웠다. 그리고 비명을 참았다. 서연이었다. 아니, 서연의 시신이었다. 썩어가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민준이는 뒤로 물러났다. 위가 뒤틀렸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는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걸 보게 해서 괜찮아? 민준이가 거짓말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을 위해 강한 척해야 했다. 이제 경찰을 부를게.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는 들었다. 발소리. 누군가 창고로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이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숨을 참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거기 누구 있어? 민준이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범인이었다. 서현을 죽인 사람. 그가 돌아온 것이다. 민준이는 작은 방 안을 둘러봤다. 탈출구가 없었다. 유일한 출구는 방문뿐이었고 범인은 그쪽에 있었다. 나와. 남자가 소리쳤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준이는 서현의 시신 옆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껐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방문이 활짝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덩치가 컸고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의 얼굴을 봤다. 서연이 보여준 그 얼굴이었다. 중년의 남자, 평범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에는 광기가 있었다. 어디 있어? 꼬마야? 남자가 중얼거렸다. 내 발소리 들었어. 숨어도 소용없어.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손전등 빛이 방 안을 훑었다. 곧 민준이를 발견할 것이었다. 그때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영혼이 남자 앞에 나타났다. 물론 남자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갑작스러운 추위를, 섬뜩한 기운을. 뭐야?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였다. 왜 이렇게 추워? 서연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형체가 빛나기 시작했다. 차가운 푸른 빛이었다. 창고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민준이의 숨결이 하얗게 보였다. 남자는 겁에 질렸다.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이유 없는 공포가 그를 휩쌌다. 그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창고 밖으로. 민준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창고에는 뒷문이 있었다. 민준이는 그것을 찾아냈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밖은 황혼이었다. 민준이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전한 곳까지 가야 했다. 대로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공중전화화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102비를 눌렀다.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서현, 그리고 범인도 거기 있어요. 서둘러 주세요. 위치를 알려주고. 민준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믿을 수 없었다. 거의 죽을 뻔했다. 범인에게 발각될 뻔했다. 고마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다. 날 찾아줘서. 그리고 그를 막아줘서. 너도 날 도와줬잖아. 민준이가 말했다. 그 남자를 쫓아낸 거. 서연은 미소 지었다. 우린 팀이잖아. 민준이도 미소 지었다. 눈물과 함께. 서연의 형체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황금빛이었다. 수진한테 전해줘. 서연이 말했다. 언니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전할게. 민준이가 약속했다. 서연은 사라졌다. 민준이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서현을 찾을 것이고 범인을 잡을 것이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민준이는 일어섰다. 집으로 가야 했다. 수진에게 소식을 전해야 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서현을 찾았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었다는 것.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민준이는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 죽음과 함께 걷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위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었다. 민준이는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울었다. 민준이의 품에서. 그녀의 눈물이 민준이의 셔츠를 적셨다. 민준이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말없이. 때로는 말이 필요 없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고마워.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언니를 찾아줘서. 이제 우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마감을, 평화를, 그리고 계속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 민준이는 21살이 되었다. 대학생이었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산자의 마음을 공부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다루는 것.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희망을. 수지는 같은 대학에 다녔다. 미술을 전공했다. 그들은 여전히 친구였고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민준이는 확신할 수 없었다. 감정을 읽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웠다. 죽은 자의 감정은 명확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은 복잡했다. 어느 봄날 민준이는 캠퍼스를 걸으며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아름다움은 항상 일시적이었다. 모든 것은 결국 끝났다. 삶도, 사랑도, 심지어 고통도. 뭘 그렇게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옆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또 심각한 표정이네. 벚꽃을 보고 있었어. 민준이가 말했다. 예쁘다. 수진은 웃었다. 너답지 않은 말인데. 보통은 모든 건 더덥다라든지 그런 말 하잖아. 민준이도 웃었다. 수진은 그를 너무 잘 알았다.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수진은 민준이의 어둠을 봤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요즘 어때? 수진이 물었다. 영혼들은? 조용해. 민준이가 대답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무도 안 왔어. 이상하지? 수진은 고개를 기울였다. 좋은 거 아니야. 좀 쉴 수 있잖아. 그런가? 민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은 아닐까. 그날 밤 민준이의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거기 있었다. 아니,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형체가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영혼이 아니었다. 너무 강했다. 너무 진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민준아. 목소리가 울렸다. 친숙했다. 너무나 친숙했다. 민준이의 심장이 멈췄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엄마. 민준이가 속삭였다. 형체가 빛 속으로 나왔다. 그리고 민준이는 봤다. 어머니였다.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 병들기 전의 모습.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정말 엄마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민준이는 평생 그리워했다.
그래 아들아, 엄마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민준이도 손을 뻗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닿았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모순적이었지만 실제했다. 왜 이제야 와? 민준이가 물었다. 15년이나 됐어. 15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하지만 이제야 올 수 있었어. 네가 준비됐으니까. 준비? 무슨 준비?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했다. 어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비전을 보여줬다. 어머니의 삶이, 그녀의 고통이, 영혼들과 싸우던 날들, 박지은과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가 내린 선택. 엄마는 널 보호하려고 했어. 어머니가 설명했다. 이 능력을 내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패했지. 혈통은 거부할 수 없었어. 민준이는 이해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유를 자신 때문이었다. 민준이를 지키려고. 하지만 넌 나보다 강해. 어머니가 계속했다. 넌 이 능력을 받아들였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선을 위해 사용했지.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민준이는 소리내어 울었다.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 분노, 그리움.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아줬다. 그녀의 품은 민준이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다. 안전하고 따뜻하고 집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준이는 물었다. 엄마는 왜 온 거야? 그냥 날 보러?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경고하러 왔어. 위험이 오고 있어. 민준아, 너무 강력한 영혼이 너를 노리고 있어. 민준이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무슨 영혼? 복수의 영혼.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돈 모든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가해자였어. 그들을 잡았고 처벌받게 했지. 하지만 그들도 죽었어. 감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모이고 있어. 너를 향해. 민준이는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던가. 수십, 어쩌면 100개 이상. 그중 많은 사건에서 범인들이 감옥에 갔다. 몇몇은 사형을 받았다. 그들이 모두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이가 물었다.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싸워야 해.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어머니가 민준이의 두 손을 잡았다. 내 주변 사람들을 믿어. 수진을, 네 아버지를. 그들이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민준이가 말했다. 어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엄마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믿어야 해. 그들도 강해. 너만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았다. 가야 해? 민준이가 물었다.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어머니가 민준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사랑해 민준아. 항상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도 사랑해 면마. 민준이가 말했다. 어머니는 빛으로 변했다. 황금빛,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사라졌다. 민준이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어머니를 봤다. 말을 나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음 날 민준이는 수진과 아버지를 불렀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어머니의 경고를, 다가오는 위험을. 그들은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린 함께야. 수진이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못 지켰어. 하지만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이는 그들을 봤다. 자신의 가족을. 피로 연결되지 않은 수진도 가족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어둠을 받아들였고 함께 걸어줬다. 그들과 함께라면 민준이는 어떤 것과도 싸울 수 있었다. 고마워. 민준이가 말했다. 둘 다. 그날 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들. 수십 수백 개의 그림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결의가, 수진의 충성이 그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이는 미소 지었다. 두려움 없이 어둠을 향해. 와. 민준이가 속삭였다. 준비됐어.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빛과 어둠에, 삶과 죽음에. 하지만 민준이는 알았다. 빛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항상 그래왔듯이.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희망은 절망보다 밝으니까.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둘 다 있었으니까. 민준이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능력을 타고났을 때 그것을 저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물로 받아들일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매일 죽음과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민준이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짊어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둠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말할 수 없는 고통, 혼자 짊어진 무게.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그 어둠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변화의 힘으로 바꿀 것인가? 선택은 항상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말입니다.